화성 봉담에 있는 더불어서 동산교회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2010년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개척교회고요.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온 교회입니다. 2020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을 소개를 하자면 제1호 공정무역 교회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제1호 공정무역 마을 커뮤니티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수많은 한국 사회 커뮤니티가 있을 텐데 제1호가 저희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요. 이것이 더욱더 한국 교회에 또 한국 사회에 알려져서 공정무역 마을 운동이 더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가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 활동도 하고 또 이 공간을 통해서 이 공유 공간으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죠. 2020년도에는 화성시 지정 공유 공간 제1호로 선정이 돼서 지금 입구에 보면 그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역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이 팬데믹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위축될 수밖에 없죠. 저희 교회도 이제 방역 지침이 나오고 나서 바로 3월 첫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모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고 식사도 못하죠. 모임도 못하죠. 모든 게 금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을서부터는 이제 줌으로 셀 모임을 하고 저도 셀장님들하고의 모임을 줌으로 모여서 그렇게 물론 대면으로 모이는 그런 소모임, 소그룹 모임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안 모이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색한 사람들은 되게 어색해 하는데 저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그냥 편하게 줌으로 우리 셀장 모임도 하고 운영위 회의도 그걸로 하고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공성을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의사들을 대구의 의사들이나 봉사자들을 돕는 일을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화성은 그나마 그 당시에는 소위 청정 지역이었어요. 한 명도 확진자가 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근처에서 애쓰는 분들 돕고 이러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면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이런 이제 지침이 정부에서 나오고 나서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면 마스크를 만들고 면 마스크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드리는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면 마스크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모이면 좀 문제가 될 때고 그 당시엔 굉장히 좀 공포감에 젖어 있던 시기라 4월달, 3, 4월달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모일 수 있는 분들 주로 이제 권사님들이 좀 모이셨죠. 그래서 모일 수 있는 분들 모여서 한 10명 정도 이내로 모여서 각자 그 재봉틀을 가지고 와서 면 마스크 디자인을 한 분이 이제 패브릭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면 마스크 이제 디자인을 하면 그 그림을 그려서 오려 붙이고 또 바느질을 하고 해서 면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자. 그리고 생필품도 모아서 전달해 드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비에 저희가 공유 냉장고를 갖다 놔요. 그러면 자기가 나누고 싶은 거 여기 공유 냉장고, 그 다음에 공유 찬장, 그리고 텀블러 도서관 세 가지를 지금 저희가 세팅을 해놨는데 텀블러는 이제 생태 가치, 공유 찬장은 누군가에게 물품을 드리고 싶은 이런 거라든지 놔두면은 자유롭게 갖고 가는 거예요? 네, 갖고 가는 거죠. 그런 것과 그래서 공유 냉장고에 음식을 가져다 놓으면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 오픈하고 저희 교회도 오픈하고 교회 내에서도 나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바깥을 통해서 뭐 페이스북 페이지나 그다음에 밴드의 여러 여기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그다음에 인스타나 이런 곳에 저희가 계속 올려요. 뭐 이렇게 어느 것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카페 공간 자체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화성시 제1호죠.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 사역들이 이루어져요. 그 주체는 사역 주체는 PRF 센터, 마을 만들기 NGO죠. 그리고 카페는 이건 NGO인가요? 그렇죠, NGO죠. 여기는 NGO고 PRF 센터는 마을 만들기 NGO예요. 시에 등록되어 있는 거죠. NGO니까.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소속이에요. 일반 협동조합은 시에서 허가를 받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관리. 네네, 직접 관리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 명칭은 더불어숲 사회적 협동조합. 그렇죠. 더불어숲 사회적 협동조합. 그래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나면 그거를 사회적 목적에 쓰는. 그래서 이제 배당을 하지 않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없어요. 일반 협동조합은 수익이 있으면 배당을 해주잖아요. 조합원들에게.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 활동이 가능하지만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고용을 더 많이 하든지 지역을 섬기든지 사회적 목적을 이루는데 돈을 써야 되는 거라 저희가 어려운 분을 이제 바리스타로 세워서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가되 이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물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여라든지 특히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많은 단체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장소를 어디 쓰지도 못하고 그동안 뭐 관공서를 빌려서 쓰거나 무슨 센터를 빌려서 했던 것들이 다 올 수도 됐잖아요. 도서관도 뭐 다 닫고 했으니까. 근데 저희는 여기가 아까 말했듯이 음식 제조도 가능하고 공간 대여도 가능한 대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저희 전체를 저희가 빌려드렸죠. 그러면 이분들이 행사도 못하는데 우리가 공간을 빌려드리니까 이 공간에서 예배당 공간은 뭐 스크린만 내려오면 십자가를 가리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송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다음에 여기 마을 서재에서 나눠져서 그리고 카페에서 세 군데를 다 쓰는 이런 하루 종일 막 빌려서 그럼 저희는 대관 수익도 되고 거기는 아무 데서도 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빌려드리니까 대신 뭐 방역 지칙을 철저히 지켜야죠. 소그룹으로 뭐 4명 이하로 떨어져서 앉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지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행사를 못했으면 그분들도 수익이 없었을 텐데 빌려드렸더니 이제 나중에 하시는 분 중에 기독교인이 계셨어요. 봤더니 연말에 우리 교회에 감사원금을 냈더라고요. 100만 원을. 이거 뭐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작년에 이 공간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이런 행사 자체도 못하고 자기도 수익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아마 11조 같은 거를 저희한테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헌금을 하셔서 이게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고마워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여 프로그램도 하지만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역은 이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페어라이프 센터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굉장히 못했어요. 많은 걸 원래 계획했던 걸 못하는 일도 많았지만 그나마 생문공이라고 생활 문화 공동체 사역을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신청을 해서 재정을 따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때는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이제 주로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행사가 진행되고 사람들이 왔죠. 근데 재작년부터인가? 이런 일들을 뭐 이제 요게 봉단 맵북 같은 게 그래서 이건 가제인데 이제 정식으로 책이 만들어지는데 봉단 맵북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진 걸 보면 여기에 보면 이 행사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빵집, 비건 빵집도 있어요. 이거 봉담에
아니 이런 빵집이 어떻게 이 화성에 있지? 그것도 봉담에 네. 뭐 동탄에는 뭐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네. 수요가 있으니까 예, 비건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니 화성에 이런 게 어떻게 있지?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어느 한 청년이 시작한 빵집이에요. 그래서 야, 뭐 대단하고 또 여기 택지지구 쪽에 또 어느 청년이 가죽공예를 하면서 카페도 열기도 하고 또 동네 책방을 교회 청년이 안산에서 하던 걸 아예 이사를 와버렸어요. 화성에 마을 만드는 운동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도자기 만드는 집 뭐 이런 집들을 이 근처 마을들을 네트워크를 해서 행사들을 돌아가면서 진행한 거죠. 이게 이제 맵북이 바로 그런 행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것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뭐 어쨌든 뭐 모월 모일이나 다다 과자점 뭐 오스테리아 노이 막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곳을 마녀의 찬장 막 이런 걸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공개하면 지역 주민들이 그곳에서 있을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을 문화를 그렇죠. 진정한 그러니까 진정 다 분리돼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되면서 새로운 마을 어떤 네트워크가 네. 형성이 커뮤니티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일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이 어쨌든 됐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뭐 진행을 하고 뭐 공정무역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똑같이 됐죠. 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공간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건 뭐 다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때가 네. 저희는 교회가 얼마나 공공성을 실천하고 공동선을 위해서 네. 사역하는 곳인지를 드러낼 기회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도리어 뭐 종교 탄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보수적인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이렇게 뭐 반응을 하는 것은 정말 한국 교회 치명적인 위기를 더 만들어내는. 그래서 최근에 그 뭐 교회 탐사 센터인가요? 어디서 발표한 거 네. 봤더니 32%에서 21%인가로 줄었더라고요. 사회적 신뢰도가 한 해 만에. 네. 그리고 그걸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으로 나눴더니 제 기억엔 개신교인이 한 70%는 그래도 교회를 신뢰한다. 근데 비개신교인은 9%야. 신뢰하는 게요. 신뢰하는 게. 그러니까 10% 이내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진짜 교회는 진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공동선을 위해서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도리어 한다. 그래서 제 책에도 썼지만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에도 썼지만 제일 마지막 장에 쓴 건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별칭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별칭이었는데 사도행전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교회사 속에서는 3세기 때 이 전염병이 대유행한 시기 목숨을 걸고 이웃들을 섬겼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새로운 대한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또 지역을 섬기는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별칭으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에 귀의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듯이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공동선을 위해서 심지어 예배까지도 모이는 걸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도리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스크 만들기도 하고 집밥학교도 하고 또 공유 냉장고를 통해서 섬기는 일들을 더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도리어 이게 기회다. 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교회 내부를 근본적으로 성찰할. 네.
그래서 진짜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재난 공동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폐허를 응시하라고 하는 레베카 솔릿, 이 폐허를 응시하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레베카 솔릿이라고 그 왜 맨스플레인 조어 만든 네. 그 학자가 재난 공동체에 대한 탐사를 해서 쓴 글이죠. 네, 그러니까 대재난이 발생하면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막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만 보이지만 실제 중심에 들어가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재난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종교란 뭐냐? 재난 상황이 아닌 일상의 상황에서 바로 이 재난 유토피아를 건설하도록 고안된 조직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대재난의 시기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재난의 시기에 재난 유토피아를 한국은 보여줬는가? 못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 신천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이 공동체성, 재난 유토피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더 강화를 해야겠다. 우리는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다. 이걸 강화를 해야 되겠다. 급진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전 되지도 않을 기본소득을 실험해 보잖아요. 지금 네.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이거 안 됐을 거예요. 다 반대했겠지. 국민의힘에서도 네. 국힘에서도 반대를 했겠죠. 그런데 반대도 못 하잖아요. 네. 팬데믹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경험해 본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걸.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러니까 급진적인 실천이 가능한.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문명사적인 사건이다. 문명의 전환을 만들어낼 만큼, 물론 그 도전에 책임 있는 응답을 해야만 그 과제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겠지만, 이거는 진짜 문명사적인 사건이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 기본자산, 최고임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아주 급진적인 것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성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어느 교회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기본소득 나눠주려고 아예 공간을 그냥 팔아버린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옳으냐, 모두가 할 수 있느냐, 이건 둘째치고 일단 도전을 줬다는 거죠. 이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도 그렇게 하게끔 만든 그 정신을 우리 교회의 각자의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생태에 대한 가치. 이게 가장 중요하죠. 팬데믹은 소위 말해서 인수합병 공통 전염병이잖아요. 인수 공통 전염병이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자연 파괴로 말미암아 발생한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후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결국 이 생태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는 반대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수가 진보를 수용하고 진보가 보수도 수용하고, 산업화 세대가 민주화 세대 수용하고 민주화 세대가 산업화 세대를 수용할 수도 있고, 또 젊은 세대가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게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은 보수고, 한국교회 대부분은 보수여서 답이 없고,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이 분열을 조장할 뿐이지 그걸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런 과제가 우리의 과제이겠구나. 그래서 더 저는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이 이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어떻게 변할지,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면 감사한 일이고, 최소한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그랬어요. 반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를 품으려고 하는 교회인데 저쪽은 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를 한다면 우리 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반대쪽을 동의하지 못해도 괜찮고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을 동의하지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반대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배척하거나. 네, 그렇죠. 막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가 뭐 왜 세월호 참사 그 유가족들을 돕냐 이냐 우리는 도와야 되는데 그걸 반대한다면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나 자기는 찬성은 못 하겠어. 너무 교회가 정치적이니까 막 이건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적이면 안 되냐고 교회가. 모두가 다 정치적인데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더 보수적인 분들을 제가 더 품고 그분들에게 더 그런 것을 만족시킬 만한 영성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전에 쓴 책이 성자와 혁명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자적 영성도 더 강조합시다. 그리고 진짜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올해부터 감사운동을 하고 있어요. 성자적 영성.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감사운동 같은 거 안 하죠. 네. 대부분 다 보수적인 교회에서 대형 교회. 네. 그러니까 진보적인 교회도 감사운동 하는 걸 보여줍시다. 나부터도 해보겠습니다. 내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만 했지만 실제 보면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감사운동도 내가 생활화가 안 된 목사입니다. 나도 보면 고차원적인 얘기는 많이 해도 그러나 가장 기초라고 하는 나도 불평 안 하고 감사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 감사노트 쓰고 지금 그런 거 해요. 나도 지금까지 거르지 않고 매일 써요. 지금 30 며칠째 쓰고 1월 1일부터 우리 교인들도 쓰게 하고 이제 못 모여서 점검도 못 하고 이제 셀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감사 운동을 할 거예요. 성자적 영성 차원에서 감사 운동이 올해 2021년 핵심적인 운동 중에 하나고 그러면서 더욱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고 혁명가적 영성 차원에서는 그거예요. 생태. 그래서 우리가 녹색교회가 됩시다. 1월 송구 영신 예배 때 2가지 얘기했어요. 감사운동과 녹색교회 운동. 그래서 생태의 가치가 가장 팬데믹이 중요한데 합시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사순절 되잖아요. 네. 사순절 하면 그 탄소금식 사순절 탄소금식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저기 살림이라고 하는 기독교 환경단체죠. 그런 데서 하는 걸 같이 저희가 동참을 해서 저희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색교회의 그 기준에 맞는 교회가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래 그 텀블러 도서관도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가 종이컵 쓰지 않읍시다 해도 뭐 테이크아웃 하면 다 종이컵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부터 지금 종이컵 안 쓰려고 다 그 저거는 쓰고 있거든요. 저기 그 뭐죠? 컵을 가져와서 지금 여기 장식대인데 컵을 쓰고 있지만 머그컵을 쓰고 있지만 나가서는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텀블러 사용해서 테이크아웃 커피 테이크아웃 할 때도 텀블러에 가지고 와서 하라 그럽시다. 이렇게 하고 내가 어디 갖다 놨는데 저기 뭐 빨대도 이렇게 그 뭡니까? 실리콘 빨대나 철 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씻어서 쓸 수 있게끔 그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저도 어제 선물을 받아서 지금 갖다 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생태 가치에 그리고 이 공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장기화된다면 이 공간이 다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렇다면 아예 면적을 줄여서 우리가 그냥 땅으로 내려갑시다. 그러면 내려가서 생태 건축을 하는 거죠. 생태 건축을 하고 지하로 예배당을 놓고 공간 좀 줄이고 온라인으로 드릴 사람이 이제 드리라 오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으로. 대신 이제 셀이나 이런 건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생태 건축을 하고 1층에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 여기 이 페어랩 센터 공간, 사회적 협동조합 공간, 카페 공간,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은 다 1층으로 가면서 그 1층에 막 정원도 좀 만들고 또 그 저기 태양광 시설도 만들고 또 거기에 코하우징하고 같이 좀 들어가서 그러면 충분히 생태 건축에 대한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코하우징과 예배당을 동시에 그냥 새로 건축을 해버릴까? 땅으로 내려가 좀 작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제 지금 마음에만 있죠. 마음에만 있고 이게 얼마나 장기화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생태라고 하는 가치, 녹색 교회의 그 기준에 맞는 교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 네. 이제 사순절 시작은 2월 중순이죠. 거기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부터 탄소금식 후 프로그램 그대로 40일 동안 진행을 하고 예.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